네, 그리고 말씀하셨던 이야기 중에 그 엔캐리 트레이드 얘기해 주셨는데, 그 저도 아버지랑 이제 나름 저도 수년 주식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 예전에 투자하기 전보다는 아버지랑 경제랑 주식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 좀 많이 나눠요. 일방적으로 제가 이제 여쭤보는, 배우자는 측면에서 여쭤보는 측면인데, 저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야, 사람들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 뭐 이거 이슈, 이거 파워 엄청날 거라고 하는데, 이거 엄청난 이슈 아니고 그냥 아주 일부분의 하나일 뿐인데, 왜 이걸 이렇게 확대 해석해서 이것 때문에 빠진다는 그 이야기가 많이 나온지 모르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 그 실제로 정말 시장에 많은 영향이 있는지 아니면 일부인지, 물론 그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달러의 파워가 그 일본은행의 영향이 생각보다 막강하다고는 들었어요. 왜냐하면 부채를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혹시 어떻게 보시는지 이야기 한번 부탁드려요.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아버님 의견에 하고 비슷한 의견을 갖고 있고요. 네네. 일부 영향은 있죠. 자, 먼저 제가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엔캐리 규모가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그게 제일 궁금해요, 저도요. 네. 정답 없어요. 그걸 집계하는 기관도 없고 집계할 수도 없고, 다만 그 8월 며칠인가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기자님이 어디서 그걸 소스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전 세계 20조 달러인가? 20조 달러? 네, 뭐 한 2경, 3경 되겠죠. 그 정도라고 기사를 쓴 게 하나 있고, 제가 주로 보는 미국의 이제 싱크탱크들 보고서를 보면 4에서 5조 달러라는 얘기가 있고, 이번에 난리가 났었을 때 금융고 월가에서 나온 얘기를 보니까 뭐 2.7조 달러라는 얘기도 있고. 와, 아예 예측이 안 되나 보구나. 규모 자체도 설왕설래하는 겁니다. 그래서 더 사람들이 무서워하나 보다. 모르니까 어떻게 될지. 근데 이제 이번에는 분명히 겹쳤겠죠. 그 엔화 순포, 그러니까 간단하게 정리를 해드리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그런 거잖아요. 80년대, 90년대 초반부터 일본 경제가 정말 이제 악화 일로를 치달으면서 미국 내의 자산 어떤 것들을 봐도 일본 국민들이 보니까 자국 내에서 투자할 만한 자산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어디로 눈을 돌리겠습니까? 해외로 눈을 돌리겠죠. 저는 이질적인 얘기지만 이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에서 우리는 분명히 뭔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도 일본같이 가지는 않겠지만 유사한 상황이라고 봐요. 우리나라 주식 경제 조금 걱정되거든요. 뭐 깊은 얘기는 안 드리겠지만, 그러면 우리나라 경제가 뭐 꼭 안 좋고 좋고를 떠나서 분산 투자를 하는 차원에서 더 좋을 수밖에 없고 더 강력해 보이는 미국 시장 또는 해외 시장으로 투자를 일부분은 좀 가져가는 거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에서 우리나라 주식시장, 채권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2%가 안 됩니다. 전 세계 2%도 안 되는 이 조그만 시장에서 몇백만 명이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거예요. 좀 크게 얘기한, 너무 쉽게 표현드려서 좀 죄송하긴 한데, 좀 크게 보면 얼마나 이 좁은 시장에서 사실 그게 팩트입니다. 먹을 게 얼마나 있겠습니까? 네네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우리가 거기서 한번 반면교사를 삼아야 된다.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이게 이제 메인스트림을 바꾸는 이슈는 절대 아니라고 보는 게, 그렇죠. 그러면 40년 전에 와타나베 부인들이 해외로 이제 투자 소스를 찾아서 해외로 투자를 했던 자금을 보고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막 주식에 많이 넣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예대차 또는 채권에 많이 넣었을까요? 아무래도 채권에 많이 넣겠죠. 채권성 자산, 안전 자산에. 근데 미국 금리하고 일본 금리가 지금 일본 금리가 올려서 0.2, 0.1인데 미국 금리가 50bp 내려서 지금 10년물 금리 3.8입니다. 2%가 넘어요. 맞아요. 그분들은 여기서 한 50bp 차이 난다고 해서 포지션을 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선진국 국민들은 0.5, 1%도 어마어마하게 크게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기존의 큰 기류를 바꿀 만한 이슈가 아니라는 것이고, 다만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 은행들이 워낙 저금리이기 때문에 일본 국민들만 거기서 빌리지 않아요. 뭐 저 아는 어떤 한의사 아는 후배도 일본 은행에서 싼 금리로 빌려서 병원 차리고 이랬거든요. 심지어 워렌 버핏 같은 분들도 몇천억씩 그냥 빌려서 투자를 하는 거니까. 이분들이 이제 다만 전체 엔캐리 규모에서 아주 소수 포지션일 거 아닙니까? 이분들이 싼 엔화로 돈을 빌려서 달러로 바꿔서 달러성 자산, 뭐 미국 주식, 채권, 뭐 뮤니시펄 본드, 뭐 채권 이런 거에 투자해놨던 걸 일시적으로 정리하면서 그게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겹친 것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것도 이미 끝났고, 최근에 뭐 자료는 제가 갖고 오긴 했지만 설명만 그냥 드릴게요. 상품거래위원회에서 집계하는 엔화 투기적 거래 포지션을 보니까 지금 한 5만 2천 계약 규모로 플러스입니다. 오히려 플러스란 얘기는 오히려 엔캐리 트레이드를 계속 더 하고 있다는 얘기죠. 한 달 전처럼 엔캐리 청산을 쭉 하면서 엔캐리로 했던 막 미국 주식을 팔고 이거하고 반대 포지션을 또 구축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그 지금 엔캐리 트레이드 이야기가 나와서 말인데 일본이 사실 지금 7년인가 8년째 제로 금리 거의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하다가 최근에 포지션 전환을 시작했습니다. 아주 조금 0.25인가긴 하지만 네네. 그 앞으로는 뭐 금리를 다시 내리지는 않고 이제 조금씩이나마 계속 올릴 걸로 이제 예상이 되는데 달러의 영향이 환율의 영향이 없지는 않겠죠. 미국은 영향이 있겠죠. 미국은 아무래도 이제 그 지금 금리를 내려가는 추세고 일본은 올리는 추세니까. 네. 근데 시장에 어느 정도 작용할지 어떻게 혹시 생각하세요? 사실은 그거 누가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냥 어바웃으로만 방향성으로만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환율을 먼저 따져보자는 거죠. 여러분 궁금합니다. 네. 여러분 환율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원달러 환율, N달러 이거는 다 상대 환율입니다. 달러와 N이 상대적으로 상대방에 비해서 얼마나 비싸지냐 싸지냐. 달러와 원화가 상대적으로 비싸. 이건 상대 환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환율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통화가 얼마나 경제가 얼마나 경제가 쉽게 말해서 경제가 좋아지면 그 나라 원화값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지면 원화값은 비싸지는 거죠. US 달러 경제가 살찌워지고 강건해지면 달러 값이 비싸지는 것처럼 이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 환율은 정확하게 나타내 주질 못해요. 그거는 뭐 헤지 포지션이라든가 뭐 수급 이런 것들이 막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상대 환율을 보지 않고 뭐 참고만 할 뿐이고 실제로 환율을 판단할 때 그 실질 실효 환율이라는 걸 봐요. Real Effective Exchange Ratio라고 그래서 REER이라는 게 있거든요. 제가 오기 전에 오늘 갖고 오진 않았지만 프레드라고 하는 미국 정부기관에서 온갖 데이터들을 다 공개하는 데이터를 보니까 US 달러가 연초 이후에 작년부터 그랬지만 연초 이후에 US 달러의 그 실질 실효환율이 상승을 하고 있고요. 원화의 실질 실효환율이 빠지고 있습니다. 엔화권 제가 솔직히 못 봤어요. 엔화의 일본의 경제 성장률이 미국보다 지금 센가요? 그렇지 않죠. 그래 봐야 1%도 안 됩니다. 안 연간 되죠. 성장률이. 미국 어떻습니까? 지금 3%에 육박하고 있어요. 큰 대세에 지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죠. 네, 그렇죠. 미국 같은 경우는 3% 유지하고 있는데 그 일본은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수년째 유지할 수밖에 없는 게 경제 성장률이 성장률이 거의 마이너스 성장률이에요. 20년째 없으니까. 네, 네. 네네 알겠습니다.